다양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북마크. 자, 이번 순서는 좀 더 쉽고 유쾌하게 북한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단박톡 시간입니다. 자, 민성 씨. 네. 혹시 최근에 좋아하는 걸그룹 있어요, 걸그룹?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는데 저 완전 블랙핑크 완전 팬이잖아요. 제니 씨 사랑합니다. 그렇구나. 선배님은요? 저도 뭐 요즘에 걸그룹에 빠져 있는데 바로 이분들. 누구죠? 노래 주세요. 네? 노래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내놔. 바꿔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단박통인데 왜 그러세요, 누나? 그쵸.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다 이게 이유가 네네. 있습니다. 환물 원정 때 못지않은 센 언니들이 북한에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번 주 단박톡에서는요. 11월 3일 마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북한의 외교 정책을 책임지게 될 북한의 여성 정치인 4인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 초미의 관심사였던 북미 관계의 변화도 예측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요. 국제 협상 전문가 박상기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진짜로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계의 점수가 박상기 대표님과 함께 이 환불 원정 때 뺨치는 북한의 제재 원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재 원정대요? 네, 이 북한 여성 외교 담당 4인방 네. 인데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될 거니까 제재 원정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네. 제재 원정대. 북한의 제재 원정대에서 리더, 네. 리다, 리다. 한옥과 같은 인물이 과연 누굴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예상하시나요? 모니터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우리 천옥연님. 제가 아는 분이에요. 오호. 김여정 제1부부장 맞죠? 딱이네요 진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남북관계 변화에 있어서 김여정 부부장의 존재감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이전에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받던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생존했을 때 네.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했던 상태입니다. 네. 이미 확고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김정은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 약관의 나이에 최고의 통치 기반을 올랐더니 자신이 통치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축, 그 새로운 자기 사람으로 채워넣지를 못한 상태에서 올랐은 거죠. 그렇다면 믿을 사람 누굽니까? 혈육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백두혈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은은 2017년도에 네. 당 중앙위원회 네. 정치부 후보위원으로 김여정을 선임을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실제로 고모인 김경희조차도 60살이 넘어서 후보위원이 됐던 자리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모든 권력의 핵심입니다. 네. 이곳에서 모든 국가 정책을 다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불과 그때 당시 30살 정도였어요. 후보위원으로 선임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래도 My sister, help me, 도와줘 한 거죠. 근데 미 대선이 끝나는 시점에 김여정 부부장의 본격적인 외교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국제협상 전문가의 관점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외교 능력, 협상 능력은 좀 잘한다 아니면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어느 쪽일까요? 김여정 부부장의 외교 협상 능력은 네. 저는 다소 좀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노이 회담도 우리한테 보였고, 네. 그다음 여러 회담에서 뒤에서 역할을 했지만은 좀 강경 기세예요. 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남북 그 연락 공동사무소를 폭파했던 거예요. 네. 저는 그때 저거 보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성격이 저렇구나. 저 사람이 협상할 사람은 아니구나. 네. 왜냐하면은 부시는 것과 실제로 부시는 것과 부신다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네, 부시놓으면요, 그냥 이건 복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협상에서는 항상 말미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스스로 카드를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때 보면서 김정은 부부장의 외교 협상력은 네. 전략적인 그런 마인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협상 전문가가 보기에 네. 김여정 부부장은 무조건 고! 네. 이거여서 이렇게 뭐 밀당이라든지 이런 거 네. 못하고 무조건 강경파. 이런 면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북한 제재 원정대 과연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네. 자, 북한판 환불 원정대 선배님의 말씀대로 제재 원정대의 카리스마 맏언니 만옥의 역할을 할 사람은 누구일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자, 함께 보시죠. 바로 나오죠. 아, 어? 오! 저는 초면이에요. 아드님. 이분 누구죠? 네. 이분 미 대선이 끝난 지금 북한의 대미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제1부상인데요. 일명 북한 내 미국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북미 관계에서 최선희 제1부상이 많은 역할을 했었죠. 네. 미국의 희망입니다. 네, 미국의 희망입니다. 네. 미국의 희망까지. 사실 미국의 희망입니다. 네. 이승근 외무상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강경한 군부 지향적인 그런 협상을 하죠. 그리고 막말로도 유명합니다. 네. 이승근 외무상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기들이 초청해놓고 하는 말이 냉면이 목에 넘어갑니까? 이런 말을 하고 이게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이런 말도 했다고. 세네. 네, 그렇게 나올 강해요. 정도로 강경 기조고 네. 하지만 최선희 제1부부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유학도 다녀오고 그래서 네. 식견이 약간 서구화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네. 김정은 위원장과 통하는 거예요. 군부의 입장보다 김정은의 입장. 네. 어떻게든 북미의 대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네. 미국의 제재를 풀어서 네. 북한을 다시 잘 살게 하겠다는 그 김정은의 마음, 그 복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은 동시에 미국에도 제가 아까 미국의 희망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은 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보는 그 가능성은 바로 김정은의 네. 경제 개발을 미국이 도와주는데 경제 제재를 미국이 풀어주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이 미국이 북한하고 제일 합의가 준 점이거든요. 네. 그것을 실행하는 실질적인 외교 정책, 외교 협상할 사람이 네. 최선희 제1부부장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희망이기도 하고 네. 미국 대통령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괜히 맏언니가 아니었네요. 역시. 최선희 제1부상은 북한의 대미 외교를 책임지는 인물인데 미국의 희망이라고까지 해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도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이 됩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네. 위에서 서로 제 최고 리더들이 만나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 너희들 실무적으로 이거 다 챙겨봐. 서류 준비해. 이런 방식이었다면은 바이든은 항상 했던 것이 바텀업, 실무 협상을 먼저 하겠다. 조건이 맞아야지 협상을 하겠다. 난 김정은 위원장과 아무런 거 확정된 것도 없이 만난 일은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것을 이제 실무 협상적인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네. 실무 협상하다 보니까 최선희 제1부상이 너무 그 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급히 서둘러서 네네. 최선희 제1부부장한테 하나의 직함을 줍니다. 음. 북한에 국무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위원장이 김정은이에요. 그리고 11명의 위원이 있는데 네. 11명 위원의 말석으로 최선희 제1부부장을 선임을 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선희 제1부부장이 그냥 외교부의 한 공무원이 아니라 네. 북한을 통치하는 기구에 네. 위원이라는 타이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될 것을 대비했어도 역시 네. 최선희 제1부부장이 어떤 상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협상 테이블에 해서 그 파워를 과시할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네. 멤버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멤버 네. 북한의 여성 파워 4인방 제재 원정대 세 번째 인물은요. 이 환불 원정대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노래면 노래, 랩이면 랩, 만능 엔터테이너. 난가? 어허. 아닌가? 선배님도 좋지만 예. 눈누난나 함께 보시죠.
우리 언니. 아, 그렇죠. 세다, 드디어 아는 분이 나왔어요. 현송월 단장이잖아요. 어머나. 진짜. 어머나, 공부 좀 했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행보를 보면은 현송월 부부장의 입지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저는 현송월 부부장의 등장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고뇌를 봤습니다. 이전에는 현송월 부부장이 나오기 전에 누가 주로 많이 옆에서 지건거리에서 보좌를 했나요? 아내분? 언니? 김여정? 동생이었죠. 동생. 그럼 김여정 부부장 놀고 있을까요? 휴가 갔을까요? 유학 갔을까요? 아니죠. 안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좀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장님이에요. 회사의 임직원을 믿으면은 네. 편하게 다녀요. 그렇죠. 그리고 내 신복들도 같이 다녀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매번 그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나의 신복을 오른팔을 심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김여정 위원장은 지금 내치에 집중한 거죠. 그런데 왜 현송월 단장이냐는 거죠. 현송월 단장과 김정은 위원장은 인연이 깊습니다. 현송월 단장의 남편을 속이는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그래요? 예. 중매사역. 예. 그리고 현송월 단장의 남편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려울 때 다독다독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돈독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어렵다는 전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직통 핫라인이 현송월 단장 집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송월 단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자신의 그 어떤 전혀 의심하지 않고 네. 척근에 둘 수 있는 사람.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만큼 신임을 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뭐 현송월 부부장 하면 사실 2018년에 남북 관계가 한창 진정을 보일 때 북한이 전면에 내세운 인물이잖아요. 외교 능력, 그녀의 신임 말고 외교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외교 능력은 몰라도 네. 연예 능력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네. 네. 왜 현송월 단장이 갑자기 올랐었냐면은 네. 너무 북미 간에도 결빙이 되고 그다음에 남북도 결빙이 됐는데 어떤 실질적인 외교적인 이슈를 가지고서 해결책은 찾을 수 없고 그런데 협상은 해야 되고 뭐라고 합니까? 확단 보내는 거죠. 정치에도 시체말로 딴따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 인물이네요, 벌써. 마지막 인물입니다, 벌써. 네. 자, 북한의 여성 파워 4인방 제재 원정대의 마지막 인물은요. 환불 원정대의 막내이자 막내. 조용하지만 이 촌철살인 같은 강력한 멘트로 임팩트를 주는 바로 마리아 함께 보시죠. 세다. 벌써부터 강력해요. 나 이분 왜 안 나오냐 했어요, 제가. 바뀌었네요. 퍼스트 레이디. 북한의 그렇죠. 퍼스트 레이디 리설주 여사. 맞습니다. 네. 중국의 유학 시절에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노래 잘하죠. 네.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에도 민영 온단에서 17세 때 왔었어요. 네. 오. 그래서 미모도 뛰어나고 노래 실력도 뛰어나고 근데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봤죠.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기억이 저도요. 없네요. 성악을 했다고 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네. 네. 짧지만은 아하. 대화를 했었죠. 백두산에 전설이 많습니다. 하늘의 소녀가 9명의 소녀가 여기서 모욕하고 물이 너무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는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네. 김일성 주석도 김정일 위원장도 네. 한 번도 자신의 부인을 정치 외교 무대 앞에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최초로 이제 리서치 여사가 네. 이제 퍼스트 레이디 역할로서 나온 거죠. 네. 왜냐하면 정치나 외교는 군사는 딱딱하잖아요. 이게 하드한 외교잖아요. 그것을 소프트 외교로 풀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래서 모든 주요 국가들은 퍼스트 레이디를 어떤 나라를 방문한다거나 또는 상대의 그 어떤 국가 수빈이 왔을 적에 네. 응대를 시키고 행사를 함으로써 굉장히 포지티브한
파지티브한 이미지를 퍼스트 레이디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동조 세력을 얻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슬주 여사는 한 번도 찡그린 적도 없고 부드럽고 그리고 의외로 위트 있게 어떤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잘 극복했다고 해서 이미 이슬주 여사의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량 또는 소프트 파워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것이다. 라는 기대가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앞으로 이 북미 협상이 제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과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간의 대화도 이 외교에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슬주 네.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워싱턴에 도착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퍼스트 레이디 간의 협상을 아십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미국과 소련의 네. 그 핵무기 감축 협상 했던 고르바초프와 레이건 대통령 간의 협상이 있었을 적에 네. 양 퍼스트 레이디의 만남은 엄청난 이슈를 낳았습니다. 그 고르바초프의 부인 네. 리사가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소련은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궁핍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꾸겠다고 네. 아주 작정하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소련과 미국 간의 입장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소프트 파워를 가진 퍼스트 레이디 간의 미팅을 하더라도 그 소리 기싸움은 상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리슬주 여사는 이때까지 본 바로는 네. 그런 그 기싸움보다는 상대를 아주 부드럽게 녹여서 미국 대통령 영부인의 네. 마음을 부드럽게 사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표님이 은비처럼 남성이어가지고 그쵸. 여자들의 기싸움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릅니다. 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치열하거든요. 치열해요. 네. 네. 내가 웃고 있는 것 같지? 무서워요. 자, 이렇게 북한 외교 분야를 책임지게 될 센 언니들, 북한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 4인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9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현재 대북 제재 완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만큼 중요한 외교 분야의 여성들이 보진해 있다? 협상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변화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 우리는 이때까지 북한의 협상팀이라 하면은 군 출신의 네. 초강경의 그리고 언제라도 미사일을 누를 것 같은 네. 그런 사람들 협상팀을 나왔기 때문에 불안하고 긴장되고 성과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저런 4인방이 앞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소프트 파워와 그리고 좀 더 유화적인 협상을 한다면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역시 이전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카리스마 있게. 네. 이게 뭐 우먼 파워의 대표적인 그렇죠.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국제협상 전문가 박상기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